자, 운동량, 충격량, 문제 푸는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자, 46번은 관성 관련된 거고요. 아래로 내려치는 동안 발생한 운동 관성이 있을 겁니다. 바닥에 자루는 닿지만 이 망치 머리 부분은 계속 내려가면서 여기에 고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주제는 관성입니다. 관성 중에서도 운동 관성에 관련된 모습이다. 자, 이 원리를 찾아보면 달리던 버스 정지할 때 계속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 동전이 놓여져 있을 때 종이를 치우면 동전이 떨어지는 것, 둘 다 관성에 관련된 예시입니다. 포괄적으로 관성이라서 답이고요. 그 다음에 대포를 쏘면 포신이 뒤로 밀린다는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대포가 포신을 밀면 포신이 대포를 민다. 이런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X.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에 종이를 갑자기 치우면 동전은 컵으로 떨어진다. 계속 정지하고 싶은 관성이 있기 때문이고, 무겁다는 거는 질량이 크고,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큽니다. 관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동전이 되겠죠. 자, 종이 속력이 크면 이라고 돼 있는데, 종이 속력이랑 이제 관성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같은 경우, 자, 휴지의 끝을 끊어지게 탁 이렇게 뜯어내는 모습입니다. 휴지의 관성에 관련된 모습이고요. 지구와 달 사이에 서로 끌어당긴다. 이거는 중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유조선은 한참 전부터 엔진을 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가 가고 있잖아요. 엔진을 꺼도 계속 관성에 의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멈추고 싶은 곳보다 한참 전에 엔진을 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경사면을 굴러 떨어진 공은 수평면에서 영원히 등속 직선 운동할 것이다. 갈릴레이 사고 실험 얘기하는 것이죠. 네, 관성의 예시가 맞습니다. 자,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적어야겠죠. 탑승자. 탑승자는 자, 관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성 서술형 문제면 좀 풀어서 쓰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에 의해서 몸이 앞으로 쏠린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안전장치가 안전벨트, 안전띠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자, 그러면 뭐 앞유리나 앞유리에 충돌할 수 있어. 네, 충돌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충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안전을 위한 장치이다. 운동관성으로부터 이 탑승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성 문항은 좀 꼼꼼하게 잘 풀어주시면 되고요.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도 교과서 잘 읽어보고 대표 문항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컨드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죠. 0.05kg으로 고칠게요. 0.15kg으로 고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하면 골프공은 3.5, 자, 야구공은 1.5, 볼링공은 10kg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볼링공, 골프공 다음에 야구공 표준 단위 정리를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별표 5개예요. 운동량, Y축이 운동량이고 운동량은
MV입니다. 질량을 알려줬기 때문에 만약에 운동량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속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꾸면 0초일 땐 0이고 2초일 때는 질량을 나눠서 5m/s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초 때의 속력은 5다. 맞다. 이 0부터 2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0초 때는 0, 2초 때는 10이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10. 따라서 충격량도 10이다. 여기 보시면 운동량이고 충격량이잖아요. 자, 근데 킬로그램의 미터 퍼 세컨드고 운동량은 충격량은 뉴턴 세컨드인데 이걸 같이 써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턴 세컨드. 뉴턴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죠? 킬로그램의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게 뉴턴 자리에 넣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럼 여기다가 세컨드 그대로 내려와서 얘를 그대로 적어줘야겠죠? 그러면 킬로그램의 미터 퍼 세컨드와 같습니다. 이 둘은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부터 10kg 미터 퍼 세컨드로부터 충격량을 알게 된 거지만 물어보기를 충격량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10 뉴턴 세컨드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죠. 사술일 때 특히. 자, 그럼 힘의 크기는 자, 얘기했었습니다. 앞서서 힘은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힘이라고 했어요. 왜 기울기가 힘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충격량이 F의 델타 T고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면 넘겨서 시간 변화율 분의 운동량의 변화율은 F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그래프 기울기 5N이 힘이다 해서 5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다 맞다 해서 5번 처리할게요. 자, 558번 빨대 입구에 반으로 자른 면봉을 넣고 입으로 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FF 힘은 똑같은데 빨대가 기냐 짧냐에 따라서 힘을 준 시간이 다르겠네요. 자, 그러면 빨대가 짧다 길다. 그래서 A가 짧다. 맞는 말입니다. 그 빨대 끝에 빠져나가는 순간 선생님이 장총, 권총 얘기했죠. 자, 지금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그래서 1대2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1대2입니다. 따라서 운동량이 어차피 처음 운동량은 제로니까 운동량 변한 만큼 이게 나중 운동량이잖아요. 나중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그 말은 빨대를 벗어날 때 나중 속도가 1대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멀리 날아가겠죠. 그러면 빨대 끝을 빠져나가는 순간의 속력은 A가 느리다. 그리고 힘이 일정할 때 충격량의 크기를 크게 하려면 긴 빨대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옛날에 원주민도 아는 거예요, 원주민. 주민들도 독침을 쏘고 싶다. 대롱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독침을 탁 쏴가지고 독침이 막 날아가고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야구공을 홈런을 치고 싶다면 탁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풀스윙 길게 뻗어줘서 시간을 길게 해야 어깨 힘이 똑같더라도 네, 홈런을 칠 수가 있겠죠. 요 내용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0번도 그런 비슷한 유형인 것 같네요. 자, 여기는 면봉을 출구에 놓고 훅 불고 입구에 놓으면 쭉 힘을 이만큼 더 받아야 되죠. 힘이 똑같더라도 입에서 불어주는 힘이 똑같더라도 얘는 시간이 짧고 나는 시간이 길다. 자, 충격량의 크기는 그럼 나에서가 크고 끝을 빠져나갈 때 그래서 가가 작고 나가 크다. 그럼 더 멀리 날아가는 면봉은 나다. 동일 내용이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1번 별표 5개입니다. 선생님이 정량적인 이 좀 개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공식 활용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A, B는 질량이 M하고 2M이다. 1대2다. 그리고 A, B가 각각 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정리를 해볼게요. A가 처음에 벽을 향해 4V로 가고 B는 2V로 갑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 돌아 나오면 무조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마이너스. 자, 그러면 충돌 전 A는 M의 4V니까 4MV예요. 충돌 전 B는 2M의 2V니까 4MV예요. 동일한 운동량이 있습니다. 같다. 그리고 충돌 후 A는 M의 2V인데 2MV 하면 큰일 납니다. 마이너스 2MV. 자, B 충돌 후 마찬가지 2MV 하면 큰일 납니다. 마이너스 2MV예요. 그럼 변화량은 선생님이 나중에서 처음 빼주라고 했죠. A의 운동량의 변화량 또는 A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6MV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B도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왼쪽으로 6MV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크기라고 했으니까 왼쪽을 뜻하고 크기는 6MV가 맞다. 이렇게 해줄게요.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네, 같습니다. 해서 정답은 4번. 자, 방향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틀린 친구가 있다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 주시고 마지막에 크기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빠져도 옳은 보기다까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62번 문항은 이제 실험 요소인데요. 실험을 하고 질량이 M이고 V0로 일정하게 가고 있다. B는 정지해 있는 상태였다. 이때 두 물체가 충돌을 했다. 오른쪽 그래프는 A가 B로부터 받은 힘이다. 근데 이거는 A가 B로부터 받은 힘이랑요. A가 받은 힘이랑 어차피 B가 받은 힘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라서 A든 B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개념할 때 충돌이라는 것을 하면 무조건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시간이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속력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처음에 A는 M의 V0를 가지고 있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왼쪽으로 3분의 2 MV0이기 때문에 A의 나중 운동량은 MV0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MV0니까 3분의 1 MV0다. 따라서 이게 A의 질량 M에 A의 나중 속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A의 나중 속도는 3분의 1 V로 느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 그냥 A가 받은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프 아랫 넓이가 충격의 량이다. 3분의 2 MV0다. 충격량이니까 단위는 뉴턴, 세컨드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애초에 다른 것들도 다 단위가 없어서 단위를 빼고 값수로 나타낼게요. 자, 그리고 충돌 후 B의 속력은? 자, B는 처음에 정지 상태였죠. 그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3분의 2 MV0입니다. 따라서 B의
나중 운동량은 0에서 3분의 2가 바뀌니까 3분의 2 mv 제로겠고 그게 B의 질량 m의 B의 나중 속도겠죠. 따라서 B의 나중 속도는 3분의 2 v 제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리를 조금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린다라고 하면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풀어서 정답이 나오는 게 쉽지 않겠죠. 63번 풀입니다. 63번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이 m인 물체가 V의 속도로 운동을 한다. 벽에 충돌하여 정지하였다. 그리고 벽으로부터 받는 힘은 S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 시간 그래프의 아랫 넓이는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S고 네, 왼쪽으로 마이너스 S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벽이든 물체든 무조건 충격량은 같으므로 S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충격량이 S이고 충격량은 F의 델타 T니까 여기서 받은 평균 힘이 알고 싶으면 받은 시간에다가 충격량 S를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뭐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6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에서 후 불어서 간 거, 출구에서 후 불어서 간 거. 시간이 짧은 P가 B가 되고, 시간이 긴 A가 Q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평균 힘의 크기는 같다. 자, 평균 힘의 크기는 같다. 시간은 지금 A 대 B가 4대 1이다. 4대 1이다. 따라서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4대 1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Q가 A 맞고요. 넓이, 충격량은 Q가 4배가 맞습니다. 그리고 빨대를 빠져나오는 순간 자, 나중 운동량이거든요. 얘네 둘 다 처음 운동량 0이니까 델타 P가 4대 1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 운동량을 뜻하고 나중 운동량은 MV인데 면봉이 어차피 동일한 면봉이기 때문에 질량이 동일하다. 따라서 빨대를 빠져나올 때의 속도가 4대 1이다. A가 4다. AB와 PQ가 헷갈리지만 않으면 네, 아까 풀어본 내용하고 좀 비슷한 유형입니다. 65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축구공 질량은 M으로서 똑같다. 자, 2V로 다가오고 있고 얘는 V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A는 처음에 운동량이 2MV고요. B는 처음 운동량이 그냥 MV입니다. 발로 차거든요. 자, 이게 발로 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던 방향 반대로 차는 거니까 발로 찼을 때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3MV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3MV를 빼주면 A는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MV고요. 마이너스 3MV를 빼주면 B는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2MV입니다. 따라서 V의 속도로 공 A는 튕겨 나가고요. 2V의 속도로 공 B는 튕겨 나간다 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는 소요 시간 동안의 충격량이다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AB가 시간이 그래프에서 보니까 1대 2죠. 그리고 전체 면적은 3MV, 3MV로서 똑같다. 1대 1이다 또는 3대 3이다 라고 해주면 평균 힘은 2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 힘은 2대 1이고요. 나중 속도는
1대 2다. 이것도 좀 정리할 시간을 살짝 드릴게요. (66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66번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을 일단 볼게요. 문제도 좀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모습이다. 별 5개요. 2kg고 4니까 처음에 0이 아니고 운동량 8kg/m/s를 가지고 있다. 초기에 운동량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 요거 별표예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면적이 충격량이니까 플러스 4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 8이라는 값이 있는데 40을 더해주기 때문에 나중값이 48이다. 그것은 MV이다. 그럼 질량은 2kg가 안 바뀔 것이니까 나중 속도는 12, 아니요, 24 미터 퍼 세컨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에서 4초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아서 40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쓰고요. 4초일 때 그 운동량은 초기에 8이 있기 때문에 48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따라서 나중 운동량 48은 MV다에 넣어서 나중 속도는 24 단위 꼭 적어주세요.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자, 67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네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다. 1초일 때 F는, 자, 기울기가 힘이라고 했습니다. 1초 때 기울기는 2니까 2N이 맞습니다. 자, 3초일 때 정지한다. 운동량이 있다는 거는 운동량을 P는 MV니까 속도를 가지고 있죠. 정지가 아니다. 그럼 3초 때는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다. 등가 속도가 아닙니다. 그럼 3초일 때 속력은 4다. 3초일 때 운동량이 4고 질량이 4니까 3초일 때 속도는 1m/s겠죠. 자, 그리고 5초일 때의 힘의 크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초 때는 기울기가 반대니까 힘이 반대 방향이기는 하고요. 1N이 되겠습니다. 힘의 크기는 1N이다. 자, 0에서 2초까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0초 때 0이고 2초 때 4니까 변화량은 4, 충격량은 4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6번 되겠고요. 그러면 4에서 6초까지 받은 충격량은 4일 때 4, 6일 때 2니까 이때의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다. 크기는 2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69번 문항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면에서 60km가 6m/s로 40km는 2m/s로 가고 있다. 밀어준다는 게 충돌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다. 작용, 반작용. 나에서 A의 속력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무조건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은 반대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같고 방향은 반대다. 지금 B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B는 40km인데 5m/s니까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다고 생각하면 200에서 처음은 80이거든요. 80을 뺍니다. 그럼 B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120이에요. 120. 따라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120입니다. A가 처음 운동량이 60kg가 6이라서
360kg 미터 per second거든요. 그러면 360이 있는데 120이 감소하면 A의 나중 운동량이 240이에요. 그럼 이게 60kg가 얼마로 갈 때냐? 4m per second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요. 밀고 난 후 운동량의 방향은 밀고 난 후의 반대이다. 아니요, 동일하게 느려는 졌지만 6에서 4로 느려는 졌지만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반대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A는 4M, B는 2M이다. 2V, 3V로 가고 벽에 부딪혀서 반대로 튀어나오고 B는 정지한다. 자, 그러면 B를 가지고 풀 수가 있겠네요. 자, B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70번. 그러면 우선 A는 처음 운동량이 8MV, B는 처음 운동량이 6MV, B는 나중 운동량이 0이기 때문에 변화량이 마이너스 6MV이고 얘는 정지를 해도 8MV이기 때문에 정지를 하지 않아서 운동량은 8MV보다 클 겁니다. 따라서 무슨 값인지 모르겠지만 6MV보다 클 수밖에 없다. 8MV보다 크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값이 A다. 따라서 니은이 A고 기역은 B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B가 면적이 얼마였죠? B의 면적이 2S입니다. 2S. 자, 이게 2S고, 그럼 6MV를 2S라고 했을 때, 3S는 2분의 3이 돼야겠죠? 자, 2분의 3을 해주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9MV다. 따라서 A의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MV이다. 되돌아 나오는 속도는, 자, 이거 A 질량이 4M이기 때문에 자, A의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MV인 것은 4M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이냐? A가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4분의 V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니은이 B가 아니고 A였죠. 자, 면적 S는 그러면 얼마를 뜻하는가라고 했을 때 6MV가 ES다라는 것은 S는 3MV이다 해서 니은은 맞겠죠. 자, 벽과 충돌 A는 속력이니까 빠르기만 뜻해서 마이너스는 안 붙여도 돼요. 근데 4분의 V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 완자에 있는 문항 중에서는 꽤 고난이도, 통합과학 보통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변별 요소 정도의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71번 비슷한 문제니까 풀어서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죠. 이거는 그냥 설명을 듣는 것보다 혼자 공부를 많이 해서 혹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는 그런 모습이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A는 2P다. 속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정지에 있는 B와 충돌을 했다. 자, 그때 충돌 후 AB가 충돌 전 A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각각 운동한다. 되돌아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A는 P가 되었습니다. 자, 무슨 뜻이죠? A는 2P였는데 P가 됐으니까 P만큼 느려진 겁니다. 따라서 B는 P만큼 빨라져야 되는 거겠죠. P만큼 빨라져야 된다. 그러면 B의 나중 운동량은 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A의 처음 운동량이 2P였죠, 2P.
A의 처음 운동량이 2P였고, 다시 좀 적어볼게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P는 mv이다 해서 여기 보면 속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자, 속도는 그러면 질량분의 운동량이다. 질량분의 운동량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충돌 후 가볼게요. 기억. 충돌 후 속력이 몇 배냐라고 하면 A 대 B가 질량은 1대 2죠. M, 2M이니까 운동량은 P랑 P가 되는 겁니다. P, 충돌 후니까요. 충돌 후. 그래서 A도 충돌 후 P, B도 충돌 후 P다. 따라서 2대 1이다. A가 2배다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 그러면 이 면적은 뭐냐라고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P니까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서 면적이 P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니은도 맞다. 자, 충돌 과정에서 받은 힘의 크기는 시간을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누는 거라서 T분의 P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기억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2번 문항 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하고 시간 그래프가 있고 질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은 정지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0에서 1초까지 받은 충격량은 0에서 2초까지 색칠을 하면 됩니다. 면적 10N/s 맞아서 동그라미요. 자, 니은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초까지 해볼게요. 0에서 1초. 충격량이 10이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10이다. 처음 운동량이 0이기 때문에 당연히 1초 때 운동량은 10이다. 0에서 2초까지 누적하면 충격량이 이만큼을 더 더해야겠죠. 30이다. 누적이요. 0에서 2초까지. 따라서 처음 나중 운동량의 변화량은 30이다. 따라서 0초 때 0이었으므로 2초 때 운동량은 30이다. 자, 그러면 3배다. 맞겠죠? 자, 그리고 3초 때 운동량이 30이니까 질량이 2잖아요. 3초까지 한 번 더 해보면 됩니다. 아까 했던 것들을. 그러면 0에서 3초까지는 보라색 면적을 더 더해줘서 60이 됩니다. 60. 그럼 동일한 원리로 3초 때 운동량은 60이고 질량 곱하기 속도다. 질량은 2kg이라서 나중 속도는 30m/s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P0가 0이라서 선생님이 변화량이 나중값이라서 0초로부터 계속 이렇게 누적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73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들이 좀 더 있네요. 우선 73번까지 하고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B는 0이었으니까 정지해 있었고 A는 속도가 3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A는 처음에 1km인데 3m/s로 가니까 3이었어요. 충돌로 함께 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가 감소하는 만큼 B는 증가를 하니까 계속 선생님이 A가 감소한 운동량이랑 B가 증가한 운동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같다라고 했는데 하나가 줄어든 만큼 하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전의 합과 충돌한 이후의 합은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충돌을 기준으로 두 물체의 충돌을 하는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같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지금 3이고 B는 정지했다. A와 B가 3km인데 속도가 얼마일까라고 한다면 1m/s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충돌 전 A 속력은 3 맞고요. 그렇다면 B가 받은 충격량 볼까요? B만 놓고 보면 처음 운동량이 0이거든요. B만 놓고 보면은 2km인데 나중 속도가 1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2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2가 됩니다. 그리고 충격량도 2가 되겠죠.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네, 이게 모두 같다.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A, B가 동일한 값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